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최유연입니다. 자, 모듈 C를 시작을 해서 언제 공부를 하나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마음 상태로 시작을 하고 어떠한 마음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지에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랑 오프라인 수업을 만났을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려서 참 안타깝지만 저랑 만나는 이 순간에는 진짜 내가 뭔가 좀 얻어보겠다. 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서 뭔가 내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찾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강의했습니다. 저 역시 뭐 모듈 A에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 역시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정성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오늘 드디어 저희 모듈 3의 모듈 C의 파트 5 마지막 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4강부터 14, 15, 16 해서 총 3번의 강의로 제가 파트 5를 여러분과 만나게 될 건데요. 파트 5는 바로 고객 만족 경영과 전략입니다. 자, 고객 만족이라는 단어는 모듈 A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국에 저나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하는 건데 그것을 경영과 전략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자, 이 모듈 C의 한 파트로 넣어뒀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자, 마인드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건지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도대체 파트 5를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해뒀는지 방향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서 공부해보겠다라는 내용인데 고객 만족 경영과 전략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책은 수험서다 보니까 그 많은 방대한 내용들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이 정도는 필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 한 파트를 만들어 놓지 않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고객 만족 평가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경영 전략과 분석, 경쟁 우위 전략, 서비스 마케팅과 동태적 전략이라고 단어는 굉장히 이론적이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랑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자, 모듈 C를 패스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인 컨설턴트로 성장하고자 하고 운영 관리자로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리고 또 그 욕심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이 정도는 공부를 좀 함께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하셔야지 지치지 않고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바로 그것을 붙여서 경영을 하겠다? 고객 만족 경영이란 뭐지? 자, 개념부터 좀 볼 거고요. 중요성, 왜 중요할까? 원칙, 그리고 목표, 내용까지 해서 고객 만족 경영에 대한 이해를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CSM이라고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매니지먼트 경영? 예전에 저는 대학교 때요. 어린 생각에 경영이 뭐지? 그냥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 그 아들은 경영학과를 가는 건가? 경영학과에서 뭘 배울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직장생활 9년 차, 그리고 10년 차가 다 돼 가는데 경영이 모든 것의 기본이구나. 나 역시 나의 시간을 경영하고 나의 인생을 경영하는 경영자구나. 단순히 회사를 가지고 있고 뭔가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경영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1인 경영자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고객 만족 자체를 어떠한 경영의 툴로 사용하겠다.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이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 대비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객들의 기대와 만족 수준을 조사하고 덮어놓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고객은 이런 제품 좋아하겠지, 이런 서비스를 진행해주면 좋겠지라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자, 수준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불만족 요인을 찾아서 개선하여 고객 만족을 높이는 경영 활동입니다. 자, 그 불만족하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100%의 고객 만족을 목표로 해서 고객을 대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사실 만족이라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객 만족하는 그 상대의 마음이 문제인 거잖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제공하는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영 철학으로 경영의 한 이념으로 고객 만족을 가져가야지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속 성장 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고객 만족 경영에 대한 그 생각이 도입비부터 성장기 그리고 완성기까지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계속 발달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입기 때는 사실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조차 굉장히 작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은행, 그리고 병원 이런 것들이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내가 찾아가는 곳이지 그들이 나를 찾아와서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뭔가 나에게 제공해주는 거를 기대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완성기의 단계 2000년대에서 여러분 CS라는 단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그 산재에 있고 고객 만족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기업이나 어떠한 그 업체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성장기, 고객 중심 경영이 시작돼서 성장했던, 빵 터졌던 그 중간의 기간에 저희가 그 흔히 잘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이 고객 만족이라는 것을 자체를 경영의 한 요소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것 자체를 경영의 한 포인트로 어떻게 해서 가지고 오고 전략을 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설턴트, 운영 관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딱 5가지 파트입니다. 여러분 50가지도 아니고요. 15개도 아니에요. 딱 5가지 파트에 한 파트가 바로 이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운영관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업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도입기, 성장기, 완성기의 단계를 좀 읽어보시면 성장기에는 LG의 고객 가치 창조 도입한 것 그리고 삼성의 신경영 그리고 CS 경영 도입 등 읽어보시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완성된 2000년대에 있구나. 그러면 2000년대에서 우리가 앞으로 완성기에서 완성이 끝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어져 나갔을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CS의 한 관리자 그리고 전문가로서 어떠한 부분을 연구하고 생각해 나가야 되는지 같이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에 대해서 이해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 개념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고객 만족 경영에 철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철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요. 뭔가 어떠한 것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할 텐데 그 노력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흔들리지 않는 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PSP라고 그 고객 만족 경영의 철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P가 S에게 뭔가를 주면 S는 또다시 P에게 뭔가를 줍니다. 그럼 P는 또다시 P에게 뭔가를 줘요. 도대체 PSP는 무엇인가? 자, 사람이 서비스를 하고 서비스를 받은 프로핏 이익이 나오면 이익은 다시 처음에 제공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그 PSP 경영 철학이라고 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사람이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승객들을 대할 때,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는 직접 몸으로 느꼈거든요. 그만큼 감정을 많이 쓰는 일이기 때문에 항공사 승무원이 감정 노동 1이고,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비서직이 바로 17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과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도 고객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 B나 C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이 받는 사람이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떨 때나 항상 행복하고 기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걸 좀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워워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방법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 차원에서의 노력이고, 자, 두 번째,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을 좀 줄 수 있게끔 기업 역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내 회사에서, 내 기업에서 일하는 조직원들이 월급도 작고 일상생활도 너무너무 쪼달리고 그러면 우리가 잘 만든 서비스, 우리가 잘 만든 제품을 행복한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뭐 100명 중에 1명, 2명 정도 거의 뭐 그 종교인의 수준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실 수 있으시면 딱 내 삶과 나의 직장이 분리가 돼서 그렇게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업 역시 우리 조직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직원들이 행복해야만 행복한 기업이 되고, 행복한 기업이 행복한 제품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익은 기업이 오롯이 다 기업이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부분은 내부 고객, 우리의 조직원들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경영을 해야지만 바로 고객 만족 경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업이 우리 제품 너무너무 좋아, 우리 이런 서비스 하니까 자, 조직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팔아 주세요, 계속 강조를 해도 판매하는 우리의 조직원들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기업이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모아놓고 강압적으로 교육하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지? 기업은 끊임없이 뭘 목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어요?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 우리 내부 고객에게 잘해주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아웃풋이 엄청 크게 나오더라는 걸 안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의 서비스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 내부 고객들에게만 잘한다고 해서 그냥 이익 나온 거 가지고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아니. 결국에는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익, 그렇게 모든 한 세 가지 요소가 순환적으로 잘 돌아갈 때 결국에는 기업이 원하는 이익이 창출이 되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조직원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조직원들이 전해주는 서비스를 받은 고객 역시 만족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행복한 기업의 행복한 조직원이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자체가 인적 파워를 갖게 되고, 그렇게 전달되는 그 프로세스 역시 프로세스 파워를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아웃풋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파워를 가진 기업은 어떻게 생각하면 충성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고, 그 충성 고객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내부 고객으로 돌리고 또 R&D 센터에 뭐 투자를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그 프로세스의 파워를 갖기 위해서, 인적 파워를 갖기 위해서 기업은 부단하게 노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또다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객 만족 경영의 철학 부분에서 제가 지금 PSP 경영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어떠한 조직에 소속돼 있는 조직원이지만 저는 이제 비서다 보니까 사실 돈을 주는 오너의 비서로서 사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저는 이제 직접 느끼거든요. 그럴 때 내가 조직원으로서 오너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조금만 해보세요. 아마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지사지의 입장으로서 조금만 더 서로를 배려한다고 하면 결국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이 성장해야만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나의 성장 역시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금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만 딱 좋고 월화수목금이 회사가 가기 싫어서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과연 타인의 행복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이렇게 PSP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는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고객이 만족을 하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기업 이미지, 고객의 감정, 긴 행동, 공평성, 구전. 자, 저희가 모듈 A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던 내용으로 크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자,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 고객 감정, 기인 행동, 공평성, 구전이 고객 만족의 어떠한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경영 요소로, 결정 요소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것은 필요하고요. 내용 부분은 조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고객 만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 고객
고객 만족의 세 요소로 해서 책에는 그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좀 한번 보시고, 자,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할 것인지, 기업 이미지에 대해서 만족할 것인지 좀 보는데, 자, 우리가 모듈 A, B에서 계속 봤듯이 고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포인트, 어떠한 부분에만 요거 잘해야지, 이것만 잘하면 되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만족은 누가 하죠?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뭐 때문에 그랬지? 여러분 그거 맞출 수 있으세요? 사실 저는 제가 어떤 물건을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답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 내 스스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A부터 Z까지 꼼꼼히 따진다고 하지만 결국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단순히 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고객이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을 하는 것은 한 포인트에 대한 만족이 아닙니다. 자, 제품도 하드웨어적 가치, 디자인, 색상, 상표, 편리성 이런 많은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가치에서 품질, 기능, 성능, 효능, 가격. 자, 서비스도 정보 서비스에 만족을 하는지, 직원 서비스에서 만족을 하는지, AS 및 정보 서비스에서 만족을 하는지 이런 많은 만족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고객이 생각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기대를 넘어서야지만 만족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많은 부분들에서 한 부분이라도 고객의 기대보다 떨어진다고 하면 그 고객은 분명히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의 요인으로 꼽게 될 것입니다. 자, 다른 건 다 좋은데요. 직원 서비스가 직원이 친절하지 않았어요. 언행이 너무 별로였어요. 이 한 부분 가지고 고객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한 서비스나 제품으로 인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을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불만족 요인을 만족의 요인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제품을 사용하고 우리의 서비스를 받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의 그런 그 결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고는 기업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없다는 건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제공하는 제공자의 입장, 직원의 입장이 있겠지만 여러분도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 고객의 입장에 또다시 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서로 생각을 좀 바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의 고객 만족의 3요소를 좀 여러분이 보셨고, 자, 고객 만족 경영의 현상과 성공 요인을 좀 볼 건데, 고객 만족 경영을 도입을 해서, 자, 기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도입기를 지나고, 성장기가 지나고, 현재 완성기까지 와서, 고객을 만족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인식하고 계속 거기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 왔어요. 그랬을 때 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책에 나오는 부분을 좀 보면, 자, 고객은 여러분 보셨죠? 고객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파트 1에서 서비스 패러독스라는 개념을 좀 배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 양도, 그리고 질도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제공받는 고객은 막 예전보다 더 만족하지 못한다는 개념으로 도대체 왜 서비스 패러독스라는 것이 생겨날까에 대해서 우리가 파트 1에서 공부를 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고객 만족 경영을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기업이 이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다양한 욕구가 점점점 세분화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기업의 대응을 위한 비용들도 끊임없이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자, 경쟁자는 오히려 서로 다투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다 이기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다 출혈 경쟁도 일어나는 게 현상이고요. 고객 평가 요소의 불합리성은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불편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에 고객 만족 경영의 이면 현상에서 읽어보시면 너무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구두로 여러 번 설명했던 내용이 좀 글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가끔 문제로 이면 현상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면 여러분이 그게 맞추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고객 만족 경영의 이면 현상이라는 것이 왜 나타나는 것인지 그게 무엇인지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것이 개념이 바탕이 되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고객 만족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향,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도 좀 볼 거고, 그리고 성공 요인을 좀 볼 거고, 고객 만족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서비스 강도가 너무너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받았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식상한 거예요. 새롭고 더 재밌고 더 즐겁지 않으면, 더 판타스틱하지 않으면 고객은 식상한데? 지겨운데? 라고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에 대한 기업의 활동도 다양해지는데, 기업의 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그만큼 성과가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해서 인풋은 돈은 많이 쓰는데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내고 있는지, 저는 그 답을 제 스스로 좀 내려볼 때는 계속적으로 생각하는데, 뭔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변들 것들만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뭐 경험을 주는 것도 좋고 잘해주는 것도 좋은데, 결국에는 고객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감성 터치가 있지 않으면 고객을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어떤 것이 고객 만족일까? 내가 지금은 조직원에 있지만 내가 조직을 이끄는 어떠한 수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고객 만족 경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조직원의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학생이 여러분도 그런 쪽에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공부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이 진정한 고객 만족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연구의 과제로, 뭐 대학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박사생도 아니지만 이 일을 하면서 내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건 여러분과 저의 성장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놓고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관련된 책 좀 읽어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객 만족 경영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보면, 재구매 고객이 창출이 되고 마케팅 효과가 증대가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절감되고 기업 성장에 기반이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 한다고요? 고객 만족 경영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다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쓴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고객 만족 경영에도 인풋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게 잘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익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고객은 고객 만족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전략도 짜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방향을 좀 봐야 되는데, 자,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직원은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 조직이 나에게 해주지 않는 게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해줘? 계속 조직원의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고 더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고, 이것을 오히려 내가 제품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에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성장을 하고 그 다른 이익들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해한다고 하면, 직원들은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과 직원의 시민 정신도 필요하다. 자, 여러분, 저희 뭐 화이트 컨슈머 그리고 블랙 컨슈머도 얘기했는데, 더 이상 고객과 제공하는 그 조직원들, 세일즈맨이 더 이상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갑을 관계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서비스 자체가,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지만, 서비스 자체를 나를 낮추고 제공하고 나를 낮추고 뭔가를 주고 하는 게 서비스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서비스지, 내가 나 자신을 낮춰가면서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서비스 하시면서 마음 다치신 적 없으세요? 뭐 서비스 하면서 이럴 때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현재 비서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비서지만 커피 한 잔 타는 게 내가 뭐 커피 타려고 대학 나와서 이것까지 하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만나러 왔을 때, 자, 회장님을 만나기 직전에 제일 먼저 대면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커피 어떤 걸, 뭐 음료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질문하는지, 그분이 커피라고 했을 때 내가 커피를 어떠한 마음으로 타는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는 직원의 탁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걸 받았던 그분도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말 한마디라도 그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게 원래 돌면서 돌아서 이게 그 우리나라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향 고객 만족 경영의 방향하면서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했는데 그만큼 저는 이 모듈 C를 공부하고 특히 파트 5를 공부할 때 여러분 스스로의 입장과 여러분 스스로의 개념 그리고 자기 반석 성찰이 너무너무 필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이 과정을 공부를 하고 그 강의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향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여러분한테 좀 화두를 던져주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자, 성공 요인은 자, 고객 만족 경영이 우리가 돈도 쓰고 비용도 쓰고 뭔가 인풋을 계속 주는데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받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방향으로 가세요. 이렇게 우리 하도록 합시다라고 경영 전략을 결국에는 오케이 해주는 사람은 바로 최고 경영자거든요. 최고 경영자에게 이런 마인드가 없다고 하면 밑에서 아무리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기업이 이익을 창출합니다라고 맨날 좋은 전략을 짜도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수장의 자리가 얼만큼 중요한지 바로 여기 또 나오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객 중심의 조직 문화. 자, 조직 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 조직에서 어떠한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조직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조직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문화도 있고 가정 문화도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제가 문화의 중요성을 그렇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화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문화가 있어야지만 바로 고객 만족 경영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충분한 보상과 지원 우리 원하고 있죠. 저도 조직원으로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원합니다. 자, 그리고 혁신적인 프로세스 기법이 잘 어루어졌을 때 여기서 단순히 하나만 오케이가 된다고 해서 고객 만족 경영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성공 요인이 잘 믹스가 돼서 으쌰으쌰 해나갈 때 우리가 만족하고 원하는 자, 고객 만족 경영의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고객 만족 경영의 모델인데요. 좀 보시면 돼요. 자, 평가의 요소에 그 기대 성과가 지각 성과가 있고 결국에는 고객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정도 제품을 받았을 때 내가 이런 결과를 원한다. 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난 이런 결과를 원한다는 기대를 웃돌 때 바로 만족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모델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도 영향을 좀 미칠 거고요. 경쟁자의 제공 수준, 고객 특성, 커뮤니케이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평가의 요인이 된다라고 해서 모델 그 표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살짝 보시고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충성 고객과 고객 충성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충성 고객과 고객 충성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모듈 A의 고객의 심리 부분에서 고객이란 것이 뭐지? 단순히 내 제품을 사용하고 내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고객인가라고 해서 고객을 분류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잠재 고객이 있고 뭐 옹호 고객도 있고 충성 고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고객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충성 고객이라는 것은 바로 고객 만족한다. 고객이 만족했다라는 것이 바로 태도의 방향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충성 고객은 그런 만족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제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해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반복을 구매하고 한 기업의 다양한 품목의 제품과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기업의 제품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제품을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해 만족을 했고 그 기업이 출시하는 다른 제품 역시 만족할 거야 라는 기대 수준을 가지고 물건을 사준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물건을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야, 나 이거 사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긍정적인 규전 효과를 하는 입소문을 내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경쟁 업체의 유인 전략에 동요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굳건하게 나 이 제품 너무 좋아. 나 이 회사 거 너무 좋아라는 그런 굳건한 마음 때문에 주변에 새로운 기업들이 새로운 물건을 출시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무너무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죠. 그리고 최초 구매 행동과 재구매 행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바로 우리가 충성 고객이라고 한다면 그 충성 고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객 충성도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책에 또 학자들이 고객 충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타내놨습니다.
충성 고객은 이런 사람이다. 충성 고객의 이 가지고 있는 고객 충성도는 이런 개념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고객 구매 단계별 충성 고객 확보 전략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최초 구매 고객에서 반복 구매 고객, 그리고 단골 고객이 되고 옹호 고객이 되고 충성 고객이 되고 어떠한 고객, 자, 처음에 우리 물건을 처음 사줬던 최초 고객이 여기서 물건 한 번만 사고 우리랑 빠이빠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객이 우리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입하고 단골 고객이 되고 단골 고객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도 하는 옹호 고객이 됐다가 이제는 다른 기업의 경쟁, 유인 정책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충성 고객이 되기 위한 일정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 고객이 그냥 아무런 우리의 노력 없이 이런 단계로 거쳐 나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각 단계마다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대응을 했을 때 최초 구매 고객이 반복 구매 고객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반복 구매 고객이 우리가 제일 원하는 제일 궁극적인 목적인 충성 고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우리의 노력이 어떠한 노력으로 되어야 될 것인지 각 단계별로 다르다라는 걸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다른지는 여기서 여러분 좀 설명 간단하게 좀 드릴 건데 책에 나와 있는 부분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최초 구매 고객에는 일단 우리 물건을 처음이에요. 여러분 처음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시죠? 첫사랑, 첫인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뢰 형성 전에 최고 구매 고객의 기대에 부응해야 됩니다. 처음 우리의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이럴 거야 라는 그들의 고객을 처음에서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 바로 거기는 그 기대 자체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반복 구매 고객으로 가져오기가 발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반복 구매 고객에는 고객 관계와 관계의 발전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불만족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불만족했는지를 끊임없이 노력해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탁월한 운영과 고객과의 밀접성, 제품의 우월성 부분들 계속 고객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필요하고 단골 고객은 자 반복 구매 고객에서 우리가 운영도 잘하고 고객과의 밀접성을 생각하고 제품의 우월성 때문에 단골 고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단골 고객이 총 고객의 15%에서 2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기업의 이익에는 70%, 80%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단골 고객만 잘 가지고 가더라도 기업은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단골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기존 고객에게 많은 것을 베풀지 않고 새로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만 더 노력을 쏟는다라는 얘기를 저번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수익과 직결되는 단골 고객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오지랖퍼가 아닌 이상 내가 쓰고 좋았으면 됐지 다른 사람에게 야 이거 좀 쓰니까 너무 좋던데 좀 사봐라는 얘기를 쉽게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옹호 고객까지 가려면 기업의 이미지를 구전으로 전달하는 입소문을 내는 고객 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제 그 기업은 나의 동반자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제품을 사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이 기업이 성장해야 나도 좋아 라는 동반자적인 인식을 갖는 옹호 고객이 우리가 원하는 충성 고객까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고객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 고객에 집중하여서 내부적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자, 충성 고객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충성 고객 역시 맨 처음엔 최초 구매 고객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충성 고객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서 우리의 충성 고객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조직원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 구매 단계별 충성 고객 확보 전략에 대해서는 좀 책에서 읽어보시고 좀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순추천 지수라는 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서 좀 가지고 왔어요. 어떤 기업이 충성도 즉 로열티 높은 고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충성 고객을 각 기업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S사는 10명을 가지고 있고요. L사는 3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 혹은 브랜드에 대해서 고객이 타인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 단어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와서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고객 충성도가 마케팅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 좀 살짝 책에서 보시고 가시면 되는데 고객 충성도가 높은 이만큼 우리 회사를 정말 우리 회사가
출시하는 제품은 무조건 믿고 사주는 고객이 많다고 하면 그만큼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케팅 비용에 쏟을 비용을 고객을 유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데 더 많은 돈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만큼 마케팅 비용에도 그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객 가치 증진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그 모듈 C의 파트 5에 저희가 14강 첫 시간인데 내용이 조금 많죠. 근데 이게 한 파트만 가지고 한 꼭지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진 않고 좀 섞어가지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각 부분마다 여러분이 좀 알고는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가치 증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치가 뭔가요? 야, 그거 가치 있어? 너 그럴 만한 가치 있어? 라고 물어볼 때 가치는 값어치라고 뭔가를 그렇게 할 만한 어떤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느냐, 뭐 주관의 뜻을 만족시키면, 여기는 제가 이제 그 사전적인 용어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는데, 혜택이는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고, 그리고 비용은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다. 결국에는 가치는 혜택에서 비용을 뺀 부분이 바로 가치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고객이. 그래서 우리가 고객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 부분을 좀 보아야 된다라는 거고,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인식되는 혜택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어치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공하는 혜택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을 작게 하면 결국에 가치는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만족 경영, 그쪽에 한 꼭지로 고객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고객에게 돌려주시는 혜택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고객이 내는 비용을 줄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좀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각되는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지각된다라는 것이 바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기대하는 어떤 수준에서 실제 그 제품을 써보니까, 그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이렇구나라고 지각되는 그 느낌을 이제 그 느낌에서 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 속성들에서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을 하면 고객은 내가 그거 써보니까 더 좋던데라고 서비스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가치 증진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경쟁사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차별되면서 동일한 가격제로 제공되어지는 혜택을 고객에게는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에는 고객 가치 증진 접근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는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고 고객이 내야 되는 비용을 줄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고객 가치 증진의 접근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방법으로는 자, 다른 회사보다 경쟁사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볼 때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면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추가적 서비스로 충족되는 방식으로 해서 고객 행동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제공해야지 고객 만족, 고객 가치가 증대될 것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해서 고객 행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고객화된 서비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다 보면 그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혁신하는 부분이 있고 비용 혁신하는 부분이 있다. 가치 혁신이 바로 우리가 제공하는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비용 혁신이 바로 그들이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이 혁신이다라고, 그것이 바로 고객 가치 증진을 위한 접근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직 가치 서비스 지향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서비스 지향성이라는 것이 바로 시장의 욕구와 기회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과 경쟁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지향성이다. 이게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읽어보시면 시장의 욕구와 기회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경쟁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 정보를 창출하고 시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노력을 해야지 서비스 지향성이 향상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조직 가치가 서비스 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개념을, 화살표의 방향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을 강조하고 종업원이 만족해야지 여기에는
조직 가치가 올라가고 서비스 지향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그 화살표 방향, 서비스 지향성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까지 여러분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고객 만족 경영의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고객 만족 경영이 이러한 좋은 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인풋을, 비용과 노력과 에너지를 쓴다고 얘기했는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재구매 고객이 창출이 되고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다. 그리고 임직원 이직률이 감소하고 고객 전환 비용이 최소화되고 고객에 의한 구전이 고객에 의한 구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답은 바로 고객 전환 비용이 최소화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고객 전환 비용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내가 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업에서 더 좋은 제품이 나왔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고객 전환이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전환 비용이 최소화가 아니라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옮기지 못하고 나 지금 쓰고 있는 거 여전히 쓸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전환 비용이 작으면 작을수록 고객은 다른 경쟁사의 제품으로 다른 경쟁사의 그 서비스로 이동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만족 경영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고객 전환 비용이 최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전환 비용이 낮을수록 그만큼 점핑해서 다른 걸 이용하고 다른 걸 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의 효과로는, 자, 전환 비용 아까 지금 제가 구두로 설명드렸던 내용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고객 만족 경영의 효과로 재구매 고객이 창출되고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고 임직원 이직률이 감소하고 고객에 의한 구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 만족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그 파트 5에 저희가 14강 첫 번째 시간으로 고객 만족 경영을 계속 개념도 설명하고 중요성도 설명하고 그리고 서비스 지향성까지 마지막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는 단어라고 설명까지 진행을 했는데,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었고요. 서비스 고객 만족 경영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공부할 때 지금 고객 만족 경영이 이념을 반드시 여러분께서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고객 만족 경영과 전략에서 이런 파트를 가지고 또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러분과 15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